대단하다는 말은 긍정적인데 큰 사고를 이룬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지요. 맞지요. 따라서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위험한 썩일이라고 얘가 정 교수님 특별사면은 암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사군자님 오늘 처음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대단하다고 하는 게 일종의 반어법 아니에요. 반어법. 사람이 표현하는 거를 하나하나씩 꼬투리를 잡으시면은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대단한 애가 말투에서 보면 느껴지시잖아요. 빈정거리는 거잖아요.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걸 거지 그대로 문맥으로만 따지시면은 방송할 때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3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볼모기리님. 안녕하세요. 볼메 그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복지과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자, 일단 복지과 소사이어티가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더 힘들어진다는. 보통 보수가 집권하면 저희 같은 진보에는 후원이 좀 많아지는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별로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렇지 희한하죠. 예. 지금이 이를테면 우리 같은 방송도 그렇고 민주 쪽 계열의 싱크탱크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진짜로 어려운 시기예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 정치에 관심을 끊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 지금 방송을 실방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만 현재를 같이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후원도 줄어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복지과 소사이어티 한 달에 10,000원씩만 후원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게요. 02327-2353 02327-2353 그러니까 327-2353으로 전화하셔가지고 후원을 해주시고 새날은 구독 좀 해주시고요. 예. 혹시 안 하신 분 있다면 78만 명이 이제 넘었죠. 80만 명이 이제 코앞에 와 있는데 우리도 앞에다 팔자 한번 달아보자. 그것이 팔자다. 아무 말 대잔치 하겠습니다. 방송 2시간 넘어가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자, 우리 PD도 지금 잠깐 교체가 됐어요. 진행자는 뭐냐고. 얘가 이 방송 전에 조금 이렇게 제가 안 보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땐 제가 화장실 간절하십시오. 이성진님, 복지과 소사이어티도 후원하겠습니다라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02327-2353. 자, 오늘 주제는 국방개혁과 해외 무기 도입입니다. 본격 출발합니다. 자, 윤석열이 국방개혁을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골병 들었다 이런 적이 있어요. 예. 나 환장하겠네. 최소한 부동시 병역 면탈 의혹을 가진 사람이 군이 골병 들었다 그러면 누가 먹어주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처럼 나 특전사 갔다 왔다 할 정도는 돼야 기본 태도나 자세가 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0월 달에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부대 열중시를 빼먹어 버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국방개혁을 약속했는데 그 국방개혁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리로 막 로비 받아가지고 돈 받은 사람, 예. 또 뭐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국방개혁위원으로 하는. 어쨌건 국방개혁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이 대통령령에 근거해가지고 대통령직속위원회로 국방혁신위원회를 만들었고 위촉장 수여식을 했는데 여기에서 대대적으로 장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군사 전략 및 작전 개념이나 군 구조 개편, 국방 예산 우선 투자 분야, 국방 획득 체계 개선 같은 내용들을 이제 국방부가 못하니까 8명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갖고 국방혁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쪽에서 주도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대부분 건수만 있으면 1년이 지나도 전 정부를 비난하는데 국방부는 또 마찬가지로 또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 국방 관련 분야의 전쟁의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바는 있어 보여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문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예. 이건 뭐냐면은
전 정권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미지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실제로는 시대에 따라가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비 자체가 사실 우리 전체 예산의 한 10%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세계 군사력 6위까지 올려놨는데 그러면은 아주 막 말도 안 되는 아날로그 무기만 갖다 놨을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데 마치 전 정권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주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인식을 대북 관계나 국방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워딩이 이때 나왔는데요. 과거 정부 탓을 하면서 과거 정부에서는 뭐 과거 정부라 해봤자 문재인 정부입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이 문재인 대통령 지칭하죠.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 체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군이 골병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니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듣는 사람들이 다들 고개를 갸웃거리겠죠. 그 동의가 안 되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니고 또 국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NSC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군 출신 빼고는 군을 병역음을 마친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가? 특히나 국방부 청사를 뺏어가지고 대통령실로 쓰고 국방부 장관 관제를 뺏어가지고 쫓겨나게 만들고 또 외교부 장관입니다.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간제도 뺏었던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이 대통령실 위로 북한의 그 드론이 떠다니는데 그것도 야권에서 지적해줘야 알고 또 대통령실 도청당하는데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도 한마디 하는 이런 정부에서 할 소리는 아니죠.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정서를 뺏고 그 국방부를 옆에 있던 합참 건물로 옮기게 만들고 예. 합참을 소분해버리고. 예. 아니, 세상에 합참을 소분하는 게 어딨어. 기껏 모아놨더니 그걸 소분해가지고 찢어놓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국방을 이야기해? 그러면 합동참모본부가 아니고 분할된 참모본부라 이름도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취임 때부터 사실 군을 골병들게 한 거는 대통령실 이전이죠. 예. 근데 장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저는 이런 거를 하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방산비리인가? 맞습니다. 그쵸? 예. 딱 봐도 보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우리 통찰력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 자. 언론에 아직 이게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방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걸 가동하는 것이 뭐 인물 구성면에 있어서도 방산 비리 연루자들을 대통령이 위원장이니까 부위원장으로 앉혀놨던 것만으로도 이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방산 비리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데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뭐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일단 방산 비리가 가능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요. 국방혁신 4.0이라는 과제를 국방부가 발표했는데 이 첫머리에 북핵 미사일 대응 능력의 획기적인 강화입니다. 그런데 이 대응 미사일 북핵 미사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삼축 체계 능력의 획기적인 강화가 핵심인데 이게 자주 국방을 통해서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미군과 일본의 합동으로 강화한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서 이제 우리 군이 전시작전 해수 같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군사적인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없애버리고 미군과 이 일본군의 지휘체에 두는 그래서 전략사령부라는 걸 창설을 해가지고 지금 군별로 나눠져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미군과 일본군과의 합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삼축이 한미를 얘기하는 거였나요? 본래 그거는 아니고 네. 삼축이 이제 여러 가지 이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그 발사하는 곳을 조기에 때려버리는 체계고 두 번째로 발사한 미사일을 이 패트리어트 같은 걸 통해서 커팅하는 거고 세 번째로 이 재반경 능력을 없애기 위해서 이 항공기가 출동해갖고 초토화시켜버리는 이런 게 삼축인데 이 곳곳에 여러 가지 방산 비리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제2창군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폴란드의 우리나라에 비축 탄약을 지원해서 지금 전시 작전 능력을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졌는데 그걸 이제 탄약을 직접 전장에 지원을 하면 이게 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 비축 탄약을 우회전한 형태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그 폴란드 이 총리가 그 미국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왜 그 받은 거 빨리 우리한테 안 넘기냐라는 항의를 하게 만들었는데 이 이야기 나가니까 뭐 당장 푸틴 대통령이 오기만 와봐라. 우리는 바로 한국을 적대국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뭐 국기문란을 넘어서서 그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을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특히 뭐 그 이번 그 G7 회의에 가서 또 그런 이야기 다시 할 것 같은데 이 후쿠시마 방류 합리화시켜 준 것뿐만 아니고 그 힘에 의한 그 변형을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그 대만을 중국이 침공할 경우에 그 한국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그 말을 함으로써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주기 위해서 중국이 그 북한이나 그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높일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있어서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야 세계 제1의 강대국 미국하고 예. 군사동맹을 강화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 하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꼼수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보다 지금 윤석열 1년 동안 사들인 무기가 5배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무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할 건데 네. 과연 그러면 그걸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 시기 전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는 미국은 자기네 돈 들여서 뭘 퍼주고 이럴 게 아니고 예. 실제로 저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 드론 부대 예. 무인기 넘어왔을 때 드론 부대를 하나 만들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것도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저기 그 뭐 16개 중점 과제네 뭐네 이런 것들 사실상은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일 거고 예. 이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얘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스타일이 자기가 뭔가 대단히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던 거를 자기가 한 것처럼 주장하는 캐릭터라는 거죠. 예. 그러고 잘 안 풀리면 저 밑에 사람 탓하고 저 책임 돌리고 잘 풀리면 전부 자기 거고 그리고 항상 총론만 이야기하고 강론은 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강론을 하나씩 뜯어보면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일본의 대통령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의심스러운다는 그런 이야기를 앞 시간에도 했는데요. 지금 국방혁신위원회의 그 사실상의 위원장 이름상으로는 이제 부위원장이라고 대통령이 불렀는데 이 사람이 그 어떤 분이냐 뭐 비리 전력자라서 그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일단 자기가 잡아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군형법 및 저 형법에 처벌하고 있는 정치관여 조항으로 해가지고 그 기소를 해서 수사를 했고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그 김태호는 이제 형이 확정되니까 제가 바로 사면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김관진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았고 하나는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지금 해서 다시 고등법을 내려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핵심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사이버 사령부를 통해서 9,000개 댓글을 다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정치 군인 짓을 했는데 이거를 그 김태호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공모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공범이네. 예, 아주 긴밀한 네트워크가 있었고 이번에도 김태호가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김관진을 끌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없는데 예, 그 말이 맞네요. 외교 대통령 김태호. 그래 실제로 외교는 김태호가 다 하다시피 한다. 예. 박진과 윤석열은 그냥 바지에 가깝다. 예. 와. 그런데 이 일단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또 사면 또 본인이 안 해주면서 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직수위원회 그 부위원장을 또 앉힌 거예요. 야 정말 어이구 나 진짜 아까 어떤 분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그것도 아니, 자기가 수사해서 기소한 사람을 예. 야당 대표는 기소됐다고 계속 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이 예. 넘었는데도. 예. 그리고 이분이 또 대단히 재미난 분인데 우리 이 채널 스튜디오에 있는 건물주하고 동기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예. 우리 관진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명박 만나고 잘못됐어 하시는 분. 예. 그런데 이분이 육사는 1년밖에 안 땡겼어요. 3년은 더 독일 그 사관학교에서 유학을 했는데 이렇게 독사파라 하죠. 이 저 시험 쳐가지고 1등, 2등 한 사람이 그 웨스트 포인트도 가고 독일 사관학교도 하는데 독일을 좀 빡세게 시키니까 그쪽 갔다 온 사람 좀 똑똑한 것으로 이렇게 분류되는데 이러면서 그야말로 꽃길만 계속 걸었는데 그 유사 출신 중에서도 이분이 아주 뭐 그런 그 뭐랄까 뒤통수 치면서 올라가는 것을 유명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건 알려드릴게요. 이제 군대에서 육사에서요. 예. 그 중에서도 앞서가는 그 기수들 중에 앞서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무슨 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재원으로 키워요. 예. 그래가지고 육사 다니다가 하버드 같은 데로 예. 유학 보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재원 중에 한 명이었던 건 맞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앞서 사이버 사령부 동원해가지고 댓글 공개한 거는 알려져 있는데 지금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본인을 자랑하기 위해서 좀 그것도 촌스럽게 로버트 태권브이를 패러디해서 자기 얼굴 넣어서 로버트 극방브이 또 그 성웅 이순신 그때 영화가 한창 유행일 때 김관진을 이순신 저 장군에다가 그 김영민 씨죠 얼굴을 바꿔가지고 이런 저 캐릭터를 수천 장을 배포하고 또 타격왕 랄프 이 만화 영화인데 여기다가 타격왕 관진 이렇게 해가지고 버티는 거 보면 좀 자아도취 비슷한 그러니까 정상인은 아니네요. 보니까 예. 얘도 아픈 애네. 김건희 과네요. 맞습니다. 자기가 이거 퍼뜨렸다는 거죠. 예. 군 사이버 사령부를 통해 자신을 영웅화하는. 예. 이 만화 영화 주인공이나 이런 것들 하는 거 보면 참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분이 이 군에 이 보안사라고 하죠. 보안사에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2009년 워싱턴 연수 시절에 로키드 마틴 같은 미국의 방산업체의 후원을 받았던 게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했던 기무사령관이 나중에는 잘리는. 완전. 그런데 이 기무사 보고서에 보면 이 공개된 보고서예요. 미국의 로비업체 리빙스턴 그룹의 직원인 재미교포 정아무 씨에게 로키드 마틴이 리빙스턴 그룹에다가 8만 달러 주고 이 돈을 이 정 씨가 매달 2만 달러씩 김 전 장관에게 그때는 장관 되기 직전입니다. 지원했던 것으로 나왔고요. 또 미국에 체류할 때 한 달에 2,500불씩 된 월세도 여기서 다 내주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이 행사 같은 거 나갈 때 이 차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대주고 특히나 딸이 음악을 전공하는데 레슨비까지 다 대줘가지고 그야말로 철저한 AS를 받았던 그런 분으로 드러났는데 이걸 조사했고 고발했던 기무사 사령관이 나중에 잘리면서 덮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 자체가 비리잖아요. 이건 드러난 것만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거잖아요. 로비스트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 나라인데다가 실제로 이게 이제 이해충돌이죠. 대표적인 이해충돌이란 말은 오히려 좀 관대한 용어에 가깝고 그냥 비리예요. 돈 받고 그쪽 무기 사주는 거. 근데 이게 무기라고 하면 단위가 너무 큰 게 문제지. 예. 지금 1억은 제가 봤을 때 드러난 것만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 린다 김이 당시 국방부 장관을 로비를 해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연서가 드러나서 문제된 적이 있는데 뭐 그거는 아주 일부분이고 군 장성들 중에서 합참의장이나 한미연합사나 또 국방부 장관을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미국에 있는 방산업체들이 아예 이 장교 시절부터 초임 장교 시절부터 계속 팔로업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국방부나 합참에 근무하다 보니까 뭐 전방에도 잠깐 왔다 갔다 하고 그 하는데 이 생활을 자녀들이 주로 미국에서 많이 그 유학을 하는데 그런 것들 뭐 서포트하는 것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 클 수 있도록 미군 장성이나 미국의 정신대로 연계해주는 이런 것들도 많이 했는데 아마 그 중에 한 분으로 키워진 것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방위에 국회의원 하던 김종대 씨가 전 의원이 인터뷰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0년에 김관진 장관이 그 장관 되고 나서는 거의 모든 이 해외 무기 수입이 록히드 마틴 독점으로 됐다. 그러니까 알아봐야 돼. 예. 이게 김건희 수익액이랑 비슷한 거예요. 예. 특정 업체에만 갖다 쓰면은 우리가 깎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지스함의 전투체계나 F-35 전투기나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이 날아다니는 거는 샀다면 무조건 록히드 마틴이었다. 그래서 정말 이 돈값을 그 후원받은 값을 철저하게 했고 그 덕으로 다시 또 복귀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심지어는 보잉사로 결정된 이 전투기 차기 세대 전투기 사업도 결정을 아예 뒤집어 가지고 록히드 마틴까지 사줄 정도로 정말 뭐 이게 어린지 이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방기획위원회 그 부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지난 1년 동안 이 방금 푸나님 말씀하셨듯이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구매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 7배 정도 많은 해외 무기 구입 계약을 윤석열 정부 취임하자마자 1년 동안 했고요. 그 국방개혁위원이라는 게 예. 뭐 비리를 개혁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 그 초반에 봤던 그 표에도 보면은 뭐냐면은 무기, 시스템, 첨단 이거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비스트 하나가 사실상 정부 공식 기구에 들어갔는데 윤석열은 뭐 군대로부터 존경받는 원로라면서 직책이 없는 거잖아요. 부위원장은. 네. 그러니까 사실상의 위원장 역할을 해라. 내가 이거 당신 밀어줄 테니까 이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미 취임한 지 1년 만에 문재인 정부의 3배. 예. 금액에서는 7배, 구매 건수에는 3배를 미국 무기 도입 계약을 했는데 2개 중에 하나가 또 록히드 마틴 겁니다. 나 환장하겠네. 이건 뭐예요, 그럼? 그래서 뭐 아직 김관진 전 장관이나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관련했다는 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런 관계들이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분들이고 그것 때문에 또 물러난 분들이고 구속되고 재판까지 받는 분들인데 이 1년 만에 다시 그 복귀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18조 원이 넘는 무기를 갑자기 구매하게 됐던 데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게 이제 굳이 말하면 우연히 이런 건데 예.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줬는데 우연이라 그랬는데 드러났잖아요. 예. 실제로 김만배가 계속해서 그 집을 사게끔 만들었다. 똑같은 것처럼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방산비리 경력자 채용으로 봐야 돼. 주가 조작으로 돈 얼마나 벌겠습니까? 예. 방산에 손을 대줘야 그렇지, 많이 이 정도- 벌죠. 이명박이 대단히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자방, 4대강 자원의 그 방산. 예. 아유, 그래서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임기 5년 동안에 해외 무기 구매한 게 4건인데 2조 한 5천억 정도 되는데요. 미국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이나 그 이태리 같은 이런 데서 다양하게 그 가장 필요한 무기들을 구매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한 판에 14조 9천억. 왜 이건 보도가 안 됐냐고 그러니까. 예. 그때 바이든이 와서 현대자동차 공장 하나 가져갔잖아요. 예. 정우서 만나고. 그때 여기서 무기를 이렇게 팔아 처먹고 간 거야?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한 판에 굉장히 큰 걸 땡기고 왔는데 거의 뭐 바이든 입장에서는 잭팟이었죠. 그러면 이거 합리적 추정이 뭐냐면은 윤석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잖아요. 예. 그러면 인수위 때 이미 결정된 거죠. 예. 그러면 인수위 때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로비가 작동했다고 보는 게 맞죠. 미국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무기 업체가 팔아먹은 거잖아요. 예. 그럼 로비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김태효가 김관진 소개시켰더니 이분이 군대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어서 시킨 게 아니라 이미 인수위 그 즈음부터 김관진과의 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죠. 예. 그리고 취임한 지 딱 한 달 되는 작년 6월 9일 날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라고 방추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지통신 무전기 성능 개량 구매
그러니까 그 비행기하고 지상군이 서로 통신을 하는데 이 미군의 통신망 전환에 따라서 우리도 이걸 원활한 한미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서 재밍이라는 게 이제 전파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 기능이 가한된 무기를 사기로 했는데 이 돈이 5천억 가까이 됩니다. 4,558억입니다. 그것도 한 달 만에. 그래서 5천억 가까이 되는 돈의 그 판매 업체가 그 항제민 기계 판매 업체가 그 미국 항공전자업체인 콜린스하고 그 한국이 제조업체인 보잉 더하기 방금 말씀드렸던 로키드 마틴이었습니다. 환장하겠네. 자, 민주당 지금부터 움직이십시오. 예. 방산비리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방산비리죠. 예. 그리고 앞서 국방개혁의 이 삼축 체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삼축 체계에 이제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두 번째로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KAMD, 그리고 세 번째로 공격 이후에 주요 지휘부와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대량 응징 보복. 이거는 이제 그 F-35 사는 전투기 구매 사업인데 이걸 하면서 요 그 작전 체계를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합동으로 한 거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지스함에 장착할 그 함대공 그러니까 저 이지스함에서 그 공중으로 쏘는 함대공 유도탄인 SM-3를 사야 되는데 이걸 SM-6를 사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 일본이 SM-3를 이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 갖고 있지 않은 SM-6를 사도록 했는데 이게 7,680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SM-6는 뭐 하느냐 하면 고고도에서 장거리로 나가는 이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거리로 바로 북한에서 남한까지 뭐 몇 분 걸립니까? 요걸 SM-3를 사는 게 당연하고 합리적인데 그 일본이 그걸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필요 없다고 SM-6를 사가지고 그 일본 넘어서 미국까지 가는 소위 말해서 미국의 이 환태평양 그 전략의 한 축을 우리가 담당하도록 이 국민 혈세를 7,600억이나 쓰도록 결정했다. 위원장님이 너무 보수를 해서 가시는 것 같은데 일본이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 로비가 통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모사 해가지고 예. 야, 더 멀리 나가는 거 사야지 이왕 사는 거면 예. 돈 조금 더 써 이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이 SM-6는 이제 지상 500km까지 가서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거고 SM-3는 이제 낮은 고도에서 넓게 방어하는 미사일이라서 그 진짜 대북 이 대항력을 강화하고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을 하려면 우리가 SM-3를 한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날아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방을 좀 먹는 이런 일들을 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이 왜 내리는지 누가 내리는지 모르는 상태에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게 그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시사저널이라는 데서 그 이 문건을 그 뭐 지금 또 어떻게 그 확보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그 방위사업청에서 3천억 원 이상의 해외 무기 체계 구매 사례라는 자료를 낸 게 있는데 이게 시사저널에 들어가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요 한 건만 딱 보도하고 또 싹 묻혀버렸어요. 다른 모든 신문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아무도 보도를 안 했습니다. 야, 윤석열의 생각지도 않은 뭔가가 터지고 있네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 예. 국방혁신위원회라는 것을 김관진을 사실상 위원장에 앉힐 때 그게 있었네요. 아까 이상했거든요. 아까 그 초반에 보였던 도표에 예. 혁신 뭐 내용에 대부분 무기 바꾸는 거잖아요. 갑자기 김관진을 등장시켰던 이유가 이 사람이 군인들로부터 존경받기 때문이라고 안 치는 모양새부터 이상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연결돼 있을 줄은 진짜 차마 생각을 못 했는데 이건 100% 방산비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렇게 무기 도입이 갑자기 많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럼요. 그리고 일본 무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데 일본이 있으니까 우리는 도입 안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또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가 사야지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상식적으로 거의 뭐 이적 행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그 위층에 계신 그 삼성 장군님한테 다 물어보고 싶은 정도인데 어떻게 모실까요? 예, 이런 결정을 그래도 전직 국방부 장관을 했던 분이
또 NSC의 1차장을 하는 분들이 관여해가지고 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일 이게 누군가여서 됐다면 왜 이걸 막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SM3, SM6가 그거잖아요. 대북 방어용이라고 샀지만 사실 알고 보면 미국이 해야 될 역할, 예. 중국 방어용 이런 식으로 속아 넘어가도 그래서 막 수천억 원씩 써도 예.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국방 개혁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국방 그 전력 강화에 별 도움이 되는지가 의심스럽고 이거를 하면서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방위 전력에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큰 게 삼축 체계를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F-35A를 추가 도입하는 게 발표됐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이미 카이에서 그 전투기를 양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그동안 FAX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하면서 그 국방부 내부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어쨌든 그 완성된 미국 전투기를 사온 게 아니고 국내 전투기를 계속해서 개량하고 키우고 하는 작업을 같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를 안 해버리고 갑자기 F-35A를 추가 도입을 하게 됐는데 이 F-35A가 그 FX 2차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예산이 3조 9천억이 넘습니다. 4조짜리입니다. 와. 그리고 이거 판매 업체가 럭키드 마틴입니다. 야, 정말. 와, 놀랍습니다. 앞서 그 3천억 원 이상 해외 무기 체계 구매 사례 표를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네.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예, 우리 그 채널 홈페이지에 실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제일 오른쪽 끝에 관련 업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하나씩이 전부 록히드 마틴입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여기 보면은 록히드 마틴, 보잉, 록히드 마틴, 보잉, 록히드 마틴, 보잉. 아,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까지 18조 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국민이 몰랐느냐? 요게 또 꼼수가 있었더만요. 자, 이거 민주당 이거 윤석열 잡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건 하나 터진 것 같은데요. 예. 무기 구입 그 체계를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예. 지금 보이는 게 일반적인 그 국방 분야에서는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그 획득 체계라고 합니다. 획득 절차도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소요를 그 각 군에서 받아가지고 합동참모본부에서 그 소요를 전력 관련된 소요를 결정한 다음에 선행 연구와 리뷰해가지고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이것에 따라서 국내 생산이 가능한 것은 국내에서 구매하고 해외에서 국외에서 구매한 것은 제안 절차를 요청서를 발송해가지고 그 제안서를 평가한 다음에 대상 장비를 선정해서 시험 평가를 해서 기종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무게 구매 방식이 그 DCS와 FMS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DCS는 일반 상업 구매 방식을 해가지고 그 외국의 방산 업체로부터 우리나라가 직접 구매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공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 전력이라든지 그 성능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FMS는 그 미국 정부가 뭐 자국 업체와 대신 계약을 해서 이것을 구매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권은 미군이 가지고 돈은 한국이 무는 그 체계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한미 그 상호 방위 협정에 따라서 미군의 그 무기 체계에 우리가 편입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합법적으로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도입되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 정부가 방산업체를 그 선정하고 기종을 선정해갖고 우리한테 통보해주면 우리는 관련 비용을 지불해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이게 그 일단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그 미군의 이런 요구들을 많이 있었지만은 거의 거부를 하면서 우리 그 자주 국방을 강화하고 국내 그 뭐 저 수리온 헬기라든지 또 이 저 공격형 전투기라든지 이런 쪽을 키우는 쪽으로 시간을 끌고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못했던 것을 바이든 나라에서 일거에 그러네, 진짜. 한 판이 다 해결되고 있다는 그래서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그게 그거였었군요. 네. 윤석열이 1년 만에 문재인 정부의 7배? 예. 아, 네.
그러니까 이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잘 돼 있거든요. 방위사업법과 이 또 국방전력발전 업무훈령 이런 것들 규정에 따라서 쫙 체계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을 싹 무시해버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이 방식으로 FMS 방식으로 구매를 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는데요. 지금 화면에 한번 우리가 잘 알려진 이 미국에 시키는 대로 도입했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진지를 보여주는 이 자료가 나오는데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도입된 무기 체계 중에서 이 구매 액수가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47%가 실물에 대한 평가 없이 설평가로 구매를 한 거예요. 와.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우리 군에서 직접 쓸 장비고,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지킬 장비고, 우리 군인들이 이 장비를 통해서 전투를 해야 될 장비인데, 얼굴도 못 보면서, 그냥 옛날에 선볼 때, 동남아에서 아가씨들 데리고 올 때 사진만 보고 결정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서류 심사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 문제가 자꾸 생긴 것들이 꽤 많이 되는데요. 자료에 의한 심평가로 무기 체계를 구입한 건수가 14건인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글로벌 호크. 이게 영화에도 요즘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4대를 구입했는데, 구입하자마자 매년 20건씩 고장이 발생해가지고, 한 해 정비비로만 2천억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환장하겠네. 안 타보고 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계속 돈만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AS 해가면서 이제 미국 방산업체의 어떤 현장 개선 업무를 우리 한국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2천억 가까운 돈이 계속해서 투입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동안 가동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이고 또 사놓고 써먹지도 못했네. 예. 예. 미치겠다. 그리고 7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구입한 F-35A 앞서 말씀드렸던 그것도 비행 불능 상태가 이 234건이나 발생해가지고 군수 지원비로 2천억이 매년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번에 또 사기로 4조 원 들여서 또 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항공통제기 같은 경우에도 10년간 2012년 도입이 완료됐는데 이것도 미군이 시킨 대로 샀다 보니까 10년간 5,600억이 AS 비용을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로 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지켜준다는 각서 하나 써주고 쪽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이번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것만 133조입니다. 예. 무기 팔아먹는 게 제가 그때도 그 이야기 많이 드렸어요. 미국이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6.25 때 도와줘서 고마움을 잊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다. 지랄하고 있네. 70년 동안 미국이 한국에 뽑아먹은 돈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국내산 무기는 가혹할 만큼 엄격한 시험평가를 거치는 것으로 지금 돼가지고 국내에서 다 생산돼서 완성되어서 해외 수출도 하는데 소형 무장 헬기 같은 경우에 강설 조건, 눈 내릴 때 운행이 좀 잘 안 된다라는 조건으로 도입을 보류하고 또 155mm 사거리의 연장탄 같은 경우에도 혹서기와 혹한기 시험을 77종 가운데 5개 항목이 미달했다고 도입을 안 하고 위성 위치 보고 장치에도 외국산 잭이 사용됐다고 도입을 연기하고 이런 식으로 차별화하다 보니까 국내 방산업체는 오히려 위축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렇게 어렵게 인허가를 받다 보니까 한국 무기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가서 영하 40대 혹한기에도 견디는 이런 경쟁력을 갖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시험도 안 해보고 서류만 보고서 구매해주는 미국 무기에 비해서 우리 무기는 너무 차별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직 분들 중에 미국이 몇이나 되는 줄 아는데 미국 깡패 국가예요.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복무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만 안 그러고 있어. 모든 나라의 총리나 대통령은 자기 나라 이익에 복무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러는 거 욕할 수는 있지만 윤석열 보고 있으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나마 이제 서류 평가라도 하게 해서 도입을 하는 이 부분도 귀찮아서인지 지난 5월 9일 날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요. 이거 언론 보도 아무도 안 했어요.
뭐냐? 그 획득 체계를 그 할 때 앞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20여단계의 그 검증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 요것을 간소화시키는 시행령을 그 통과시켜 가지고 그 마음대로 무기를 그 검증 안 된 무기를 살 수 있도록 와. 제도를 확보해 준 거예요. 지금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이게 국방개혁이냐? 예. 국방혁신이야? 예. 위에 있는 게 일반 소유 절차를 해가지고 각 단계별로 검증하는 것들을 블로그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밑에 있는 신속 소요 사업이라 해가지고 빨리 도입해야 된다. 라는 명분 하에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3개를 빼준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심한 것은 시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3개만 뺀 게 아니고 6개를 빼주는 이런 단계를 도입해가지고 획득 절차의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서 이 방산비를 마음껏 해먹을 수 있도록 구조를 아예 만들었는데 이게 시행령이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환장하겠네. 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가 있는데 대전, 대구 패스하고 바로 직통으로 가버리네. 예. 다 기야막이네 정말. 이런 걸 하나도 보도 안 한다라는 게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보도 통제를 한 거 보면 이 모 씨의 관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김태효, 예. 김관진. 또 다른 김 씨. 예. 그래서 그분의 꿈이 린다김이 되는 거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아, 환장하겠네. 그게 김성한, 윤석열하고 50년 지기가 잘리는데 김태효 안 잘리는 이유가 예. 이거네. 일단 이거네. 이렇게 얽혀 있으니 어떻게 잘라요? 예. 왜 있잖아요. 미국의 록히드 마틴도 바이든이 한국 들어갈 때 충분히 로비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와, 씨. 이렇게까지 한국이 열심히 미군 무기를 사주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미국이 이 방위 사업으로 역대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판매를 기록했는데 환장해. 그 금액이 약 2,056억 달러. 하나로 한 254조 원인데요. 그 중에 18조 5천억이니까 우리가 한 10% 정도는 사준 거예요. 바이든이 진짜 좋아할 만하죠. 아니 이렇게 많이 사줬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홀대를 할 수 있습니까? 주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뜯어먹고 아니 지금 달라고 안 하잖아. 거머리가 붙었는데 이거 붙은지도 모르고 다 떼주고 그게 윤석열 아니, 재산이냐고. 달라고 해야 주지. 달라고 안 하잖아. 도청 당해서 또 뭐라 그랬어? 도청할 수 있지. 내가 그걸 뭐라 그래? 이런 독립 빙구 하나가 지금 어우 나 환장하겠네. 그래서 보통 이제 민주정부 하에서는 국방 예산 증가율이 한 8%가 넘고 이 보수정부 하에서 이명박 박근혜 때는 3% 5%대로 굉장히 떨어지는 게 일상적인데 윤석열 정부는 그걸 바꿨습니다. 이 2024년 한국의 국방비가 그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조 원인데 24년부터 27년까지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국방 비 증가 계획이 총 331조 원을 쓰게 돼 있는데 그 중에 방위력 개선비, 소위 말해서 획득 사업에 107조를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 도입 비용이 예. 굉장히 늘어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예, 연평균 증가율을 10.5%로 보수 정권 하에서 가장 최대의 무기 구매비 증가를 기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건 비리 그냥 애약돼 있네요, 보니까. 예. 우리 1, 4분기에 50조 원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정부가 무기 부분은 그 적자를 더 보태는 이런 역할을 이미 예정돼 있어서 이거 빨리 막지 않으면 국방은 국방대로 망가지고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는 이런 문제가 지금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명박 때 기억들 하시겠지만 무기 도입을 새로 했는데 포를 쐈더니 포신이 찢어져 버려요. 그리고 항공모함 배 또는 배에다가 밑에 탐지기 있잖아요. 탐지기를 달았는데 그게 어군 탐지기야. 예. 이게 물고기 잡는 배가 아니잖아요. 밑에 잠수함 같은 걸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식의 방산 비리 때문에 어마어마했던 게 바로 이명박 때인데 그 세력이 다시 귀환하는 거예요. 이명박 때 김관진, 이명박 때 김태효, 이명박 맞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 예. 윤석열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적인데 우리 복주가 소사이티의 연구원으로 자원했던 분이 해군사관학과 수석 졸업하고 일본의 방위대학 에서 석사를 하고 최고 엘리트 중에 하나로 이제 잠수함의 대위를 근무하다가 이 자기가 타는 잠수함에 어군 탐지기가
레이더로 설치됐다는 걸 알고서는 빡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기들 모아놓고 선언을 했대요. 국방개혁은 이 군 내부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군 내부 힘만으로 안 된다. 나는 군 밖에 가서 이 국방개혁을 도와주겠다 하면서 옷 벗고 이 장군 진급까지 예정돼 있던 그런 엘리트가 나와가지고 지금 복지과 소사이티 연구원 하다가 이 국회에 지금 보좌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뭐 진짜 그 쿠데타로 일어날 상황인데 뭐 국방부 장관 청사 뺏기고 그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군의 자존심을 그리고 군의 최소한의 어떤 그 사명감을 이렇게 짓밟고 있는데 제대로 계속 있을 것인지 걱정됩니다. 야, 근데 진짜 놀랍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야, 이게 금방 드러나잖아요. 아까 말한 사자방 중에서 제일 커요, 규모가. 그러니까 본래 로비 자금이 제가 듣기에 미국에서는 30%라고 듣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1조 하면은 3천억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한국 쪽에서 나눠 먹고 미국에서 나눠 먹고 하면은 주가 조작은 아무것도 아니네. 예. 야, 근데 그분이 로비스트가 꿈이라고요? 그분이시죠?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야, 나 뭐 상당히 그런 꿈은 잘 성공을 하신 것 같은데 유지김이라고 이야기 말고 예. 어쩌건 이겁니다. 그래서 참 정치 군인으로 성장해서 그 댓글 조작까지 해가면서 군의 자존심을 먹칠하고 이렇게 해서 실현까지 받은 사람을 다시 뽑아서 쓸 정도로 이게 이권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작태들이 그 되풀이 되도록 많은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연 이 내년 총선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군 내부에서는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SM 그 6를 포기하고 3를 포기하고 6를 사고 또 그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언급 다 안 했지만은 그 수련 헬기를 포기하고 그 공격 헬기를 또 수입하고 또 그 이번에 본래 이제 수직 이착륙기를 구매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연근의 방어를 넘어서서 대항 해군을 나가는 꿈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항공모함에서 뜰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대형 엔터프라이즈 같은 대형 항공모함을 못 구하니까 중형 항모에서 이루고 하려면 그 수직이 착륙기를 해야 되는데 그 꿈이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또 이게 10년씩 늦어지게 되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원유 확보라든지 또 국제적인 위상, 방위력 그 국방력 6위에 맞는 위상을 지키기 위한 전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도 참 앞이 깜깜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김관진을 옆에 앉혀놓고 군이 골병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의도가 이거였네. 네. 그러면서 결국 군을 무기 도입을 해서 아주 최첨단으로 바꾸자고 하는 선동을 하면서 국방비를 엄청 쓰면서 사실상 거기에 사실상 어떤 특정 업체의 로비를 받는 거기까지 딱 가는 딱 순간이 되니까 소름이 쫙. 아, 이 사람들은 정말 바뀐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갑자기 뜬금없이 나토 회의에 가서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한미일 그 삼각 군사 동맹을 준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이면에는 무기 구입하고 직관된 그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네요. 한 아파트에 사는 한 남자가 사모님한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모님, 진짜 큰 건이 있어요. 진짜 큰 거는 무기 파는 거. 거기에 로비만 30%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오빠 나가. 이거는 골병 들었다고 하고 싹 바꾼다 그래. 나가. 딱 그 느낌이잖아. 지금 내 돈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 돈 10원도 안 들어가. 와, 나 씨. 차라리 그 돈으로 전기세 인상이나 좀 더 낮췄으면 가스비 인상이 또 훨씬 낮출 수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자, 뭐 정확하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냄새가 벌써 펄펄 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저는 그러니까 엊그저께 그 윤석열 정권 들여서 무기 도입이 문재인 정부 5년보다 7배가 많다 그래서 그때 머리 맞은 느낌이었어요. 벌써 방산 비리가 했는데 막 바이든이 윤석열 취임하자마자 왔을 때 현대 자동차 전기차만 가져간 게 아니고 사실은 무기 팔아먹었구나.
아, 그렇게 바이든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뭔가 윤석열한테 떨어지는 게 일단 꽤 있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떨어지는지 우리 유지 김한테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정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거는 뭐 국방개혁과 해외 무기 도입이 아니라 그냥 방산비리 조짐 이렇게 제목을 달아도 됐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걸 보면 미국도 이 정권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물러가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하시는 분이 그런 음모론까지 2년 안에 해먹고 뛰자? 예. 그런 최고령인데요. 자, 알겠습니다. 이거 4년 동안 지켜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 이 면에서도 문재인 정부 정말 잘했네요. 알차게. 예. 그러니까 미국이 강요하는 무기만을 사는 게 아니라 더 싸고 좋은 거 갖다가 세계 국방력 6위가 됐던 나라에서 아마 이게 방산 비리가 심해지면요. 국방력은 떨어져요. 예. 실제로 로비한 사람과 무기 팔아먹은 회사만 돈을 벌죠. 예. 제가 아는 방위사업청에 계신 여러 공무원들 중에 참 똑똑한 분이 많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천억 이상 그 무기 구매 관련된 자료가 나온 것들도 이분들이 그 애국심에서 그 뭐 의도적으로 유출한 건 아니지만은 기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그 짐작을 할 정도로 지금 그 해당 분야 공무원들은 내가 이 일을 목숨을 걸고서 지켜내야 될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는 이야기도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씁쓸합니다. 예. 자, 정책하시는 분이 매주 나와서 끌어내리지 않냐 이거.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짜로 이게 알고 하면 사악한 거고 모르고 하면 무능한 거죠. 예. 이게 당했다면. 자,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는요 정봉주 TV로 가시면은 민주당 개혁의 칼을 뽑을 때가 왔다라는 주제로 7시부터 방송하니까요 건너가셔가지고 새날에서 왔어요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방송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